30척의 군함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국가 방공망의 80%가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한때 호언장담하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제 학교와 병원 구석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진 최신 정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2,500번의 출격을 단행하며 6,000발이 넘는 폭탄을 테헤란과 이란 전역의 핵심 군사시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40년 동안 구축된 철옹성의 심장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과거 이란은 자신들의 영공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구역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그 오만함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총참모장 헤르지 할레비 중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듯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60%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자랑하던 보복 능력이 근본적으로 거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란의 하늘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방공망이 찢겨나간 테헤란의 상공은 이스라엘과 미군 전투기들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방공망 붕괴가 가져오는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미사일 몇 개를 막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국가의 최후 보루인 핵 지휘 통제망이 외부의 타격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미터 지하 콘크리트 벙커에 숨겨진 미사일 기지와 핵시설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형 관통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란의 가장 깊은 지하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025년 6월에 이미 한 차례 그 파괴력을 증명했던 이 무시무시한 폭탄은 이제 이란 수뇌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다음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이란 해군의 핵심 자산 13척을 포함해 총 30척 이상의 군함이 바다의 무덤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중에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고 해상작전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던 거대한 함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늘을 내어준 국가는 본토 방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란의 비대칭 해상 전력은 한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지만 지금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페르시아만의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해상 전력의 소멸과 방공망의 증발은 이란이 더 이상 영토 밖으로 힘을 투사할 수 없는 완전히 갇힌 국가가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무장 해제는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폭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기획한 권력 해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은 이란의 핵시설을 맹목적으로 타격하기에 앞서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잔혹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발톱이 뽑히고 이빨이 부러진 맹수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비행하며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최적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지금 이란의 수뇌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국부를 쏟아부어 건설한 지하 요새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무덤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군사적 붕괴는 이란 지휘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군사 지휘관들은 더 이상 대형 군사 기지나 작전 통제실에 모여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순간 이스라엘의 첨단 정찰 자산에 즉각 포착되고 정밀 폭격의 최우선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대한 지휘 사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고 사령부와 말단 전투부대 간의 통신이 끊기고 각 부대는 고립된 채 각자의 생존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 전역에 공포를 불어넣었던 정예 군사 조직이 이제는 민간인 거주 구역이나 심지어 병원 같은 시설에 기생하며 미국의 폭격을 피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선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의 완전한 구조적 해체입니다. 영공을 장악당한 국가의 군대는 시야를 잃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란 군부는 현재 자신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들이 파괴되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영토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연합군의 작전 동태를 파악할 눈과 귀가 모두 멀어버렸습니다. 지휘부의 명확한 명령이 하달되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일선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는 방어선의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80%의 방공망 상실은 그들이 세워놓은 권력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방패조차 쥐지 못한 채 뚫린 하늘 위로 쏟아질 다음 단계의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늘에서의 파괴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하늘을 찢어놓는 동안 지상에서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이 맞닿은 쿠르드족 거주 지역, 즉 쿠르디스탄 국경을 향해 미군의 육중한 장갑차 대열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정밀 타격 무기만을 날리던 미국이 이제는 전쟁을 이란의 안방 문턱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제독의 계획대로 미군은 장거리 타격에서 근접전으로 전술의 축을 완전히 이동시켰습니다. 국경지대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배치하여 이란 영토 내부를 직접 겨냥하는 이 움직임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쿠르드족 무장 세력의 지상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군이 직접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서쪽 국경에 미군의 강철 장벽이 세워지는 동안 동쪽 국경에서는 파키스탄군이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교전을 벌이던 파키스탄이 돌연 이란과의 국경지대로 군대를 집결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의 중앙 통제력이 상실되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틈을 타 파키스탄은 자국의 국경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동시에 붕괴 이후에 이란 영토에서 벌어질 권력 공백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난민이 쏟아져 나오거나 무장 세력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한 빠른 움직임입니다. 이제 이란은 서쪽의 미군과 동쪽의 파키스탄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병력 사이에 완전히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면 포위망은 과거 1990년대 발칸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악몽을 정확히 투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무너졌을 때 다민족 국가가 겪어야 하는 참혹한 분열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란 땅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수도에 갇혀 있는 동안 이란 외곽의 소수 민족들과 분리주의 무장 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원심력으로 국가를 찢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장갑차를 앞세워 진입한 쿠르디스탄 지역은 이미 이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적인 군사구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이 괴멸된 자리에 주변 강대국들이 밀려들어오면서 이란은 단일 국가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찢겨나갈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국들과 미군이 굳이 피를 흘리며 이란 내륙 깊숙이 진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포위망을 좁히는 것만으로도 이란 정권은 내부의 압력에 의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이란의 척추를 부러뜨렸다면 미국과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은 지상에서 이란의 사지를 묶고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점령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해체 작업입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은 이란의 각 지방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철권 통치로 유지되던 거대한 이슬람 제국은 외부의 직접적인 침공 없이도 포위망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란 영토 위에서 완벽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한 국가가 국경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외국의 기갑 부대와 이웃 국가의 보병 부대에 의해 국경선이 일방적으로 다시 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권의 수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군 장갑차의 궤도가 이라크 국경의 모래를 지식이며 전진할 때마다 테헤란 수뇌부의 권력 기반은 한 줌의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격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지상 포위전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지도 위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편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입니다. 외부의 국경이 굳게 닫히고 옥죄어오는 동안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체제의 뼈대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해체쇼가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거대한 이슬람 제국의 민낯은 지금 하늘을 가르는 F-35 스텔스 전투기 아래에서 한 줌의 밀가루를 얻기 위해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절망적인 얼굴로 대체되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군사력에 쏟아부었던 정권이 정작 전쟁이 터지자 자국민에게 빵 한 조각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거대한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의 중심거리마다 100m 간격으로 설치된 군경 검문소와 수시로 차단되는 인터넷망은 이란 정부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민중을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공포 속에서도 가족의 생사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굶주림과 분노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란 정권의 최후 수호자이자 중동 전역에 공포를 불어넣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비참한 몰락입니다. 과거 테헤란의 거리를 지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웅장한 군사 기지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쥐새끼처럼 숨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이 이란의 핵심 지휘부와 대형 막사를 잿더미로 만들자 공포에 질린 혁명 수비대원들은 군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거주 구역의 비좁은 골목길이나 동네의 스포츠센터,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소아병원 같은 민간 시설의 지하로 기어들어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민을 방패 삼아 숨어드는 이 비겁한 행태는 이란 정규군이 이미 군대로서의 최소한의 기능과 명예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분산은 단순히 폭격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휘 통제권의 완전한 상실과 군사 조직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한 곳에 모을 수 없게 되자 수비대원들은 통제선 밖으로 벗어났고 이는 대규모 탈영 사태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대로 복귀해봐야 연합군의 표적이 되어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과 경찰 그리고 민병대원들은 출근을 거부하고 자신의 집이나 은신처에 틀어박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던 강력한 권력의 사슬이 끊어지고 대신 생존을 위한 개인의 이기심이 군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폭동을 진압하고 체제를 수호해야 할 병력이 스스로 무장 해제를 선택하면서 이란 수뇌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벽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권력의 역전 현상이 거리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굶주린 시민들은 동네의 학교나 종교시설에 숨어든 패잔병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억압하고 채찍질하던 공포의 대상이 폭탄 한 발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대중에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조롱으로 바뀝니다. 무기가 없어도 잃을 것이 없는 민중의 굶주림은 그 어떤 폭탄보다 강력한 체제 전복의 무기가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혁명 수비대의 하드웨어를 파괴했다면 극도의 식량난과 패전의 굴욕감은 이란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사회적 붕괴이자 신정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입니다. 내부가 철저히 붕괴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란 수뇌부는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 세계를 향해 끔찍한 인질극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삼손 옵션, 즉 다 함께 죽자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들의 표적은 이스라엘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중동의 금융허브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입니다. 이란은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지며 광범위한 살상을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코람샤르 탄도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1000번 이상 무차별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보복이 아닙니다. 두바이의 마천루와 금융시장을 불바다로 만들어 세계 경제에 1973년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겠다는 치밀한 금융 테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이 불을 뿜으며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비처럼 쏟아지는 집속탄 앞에서는 피해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주식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끝없는 추락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글로벌 원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면 전 세계의 석유 공급망과 자본시장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란이 선택한 이 극단적인 전술은 중동의 지역 분쟁을 순식간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군사력을 상실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전 세계의 지갑과 생존권을 인질로 잡는 비대칭 경제 전쟁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란의 이러한 광기 어린 자폭 전략은 즉각적으로 서방 세계의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의 핵심 군사 기지가 있는 키프로스에 무인기 공격이 가해지자마자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까지 자국의 최신의 호위함과 항공모함 전단을 동지 중해로 급파하며 거대한 해상 요새를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민 보호와 동맹국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에즈 운하와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에너지 생명선이 완전히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뼈저린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부터 파리까지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고 원유 수송로를 마비시킬 경우 유럽 경제가 맞이할 치명적인 재앙을 계산하며 떨고 있습니다. 전장의 무게중심은 이제 테헤란의 폭격맞은 하늘에서 페르시아만의 좁은 해협과 국제 금융시장의 전광판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이란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미군이 국경을 옥죄는 동안 이란은 자신들의 피투성이 육신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밀어넣으며 최후의 피비린내 나는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붕괴하는 소리를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소리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을 모두 상실한 집단이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가장 비열하고도 파괴적인 카드.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테헤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오르는 끔찍한 금융학살의 전주곡입니다. 페르시아만의 하늘이 화염으로 뒤덮이고 유럽의 함대들이 지중해로 집결하는 끔찍한 혼돈 속에서 진정한 권력의 설계자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테헤란의 참상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방패 삼아 중동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갈아엎으려는 워싱턴의 냉혹한 시나리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격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향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벼운 인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을 넘어 미국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인물을 테헤란의 새로운 지배자로 앉혀 조화와 평화를 강제하겠다는 제국주의적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베네수엘라 모델은 이 거대한 권력 교체 프로젝트의 핵심을 찌릅니다. 반미 정권을 축출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려 했던 베네수엘라에서의 델시 로드리게스 사례와 같은 정치적 개입 방식을 이제 이란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체스판 위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은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이지만 적국의 헌법 체계와 후계 구도 자체를 펜대 하나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력 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물리적 숨통을 끊어놓았다면 미국은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를 통해 이란의 정치적 영혼을 완벽하게 거세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거리에서 해체되고 시민들이 밀가루를 구하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는 아비규환의 상황은 워싱턴이 의도한 완벽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이 모든 파편화된 사건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전율이 돋는 완벽한 포위망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전투기들은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철저히 갈아마시는 잔혹한 분쇄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동시에 이라크 국경에 배치된 미군의 장갑차 여단과 동쪽의 파키스탄 군대는 이란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철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수용소 안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이란 민중이 스스로 무능한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군 병사의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적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율적인 통제된 붕괴 전략입니다. 무너진 폐허 위로 먼지가 가라앉을 때쯤 미국은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자신들이 지명한 새로운 지도자를 권좌에 앉힐 것입니다. 이 치밀한 권력 교체의 파장은 중동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의 심장부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반미 동맹국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중국은 극도의 딜레마 속에서 대만 해협 주변의 군사기 침투 횟수를 급격히 줄이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란의 몰락은 단순히 중동의 패권이 교체되는 사건이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맹렬한 공격이 중동에서 마무리되고 그 시선이 다시 인도 태평양으로 향할 때 베이징이 마주할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설계자의 도면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극단적인 미래가 충돌하는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의도대로 이란의 구체제가 완벽히 항복하고 철저하게 통제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란은 저항을 포기하고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겠지만 국가는 외세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비린내 나는 파멸입니다. 이란 군부의 잔존 세력이 지하로 숨어들어 극단적인 게릴라전을 벌이거나
새롭게 지명된 지도자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이란은 수많은 무장 파벌로 찢어져 끝없는 내전에 젖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지던 집속탄의 공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며 억눌렸던 종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중동 전체가 수십 년간 잿더미로 변하는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40년 동안 적대국들의 파멸을 외치며 억압적인 통치를 이어왔던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오늘부로 영원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미사일과 무인기로 세계를 위협하던 시대는 잔혹한 폭격과 굶주림 앞에서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계의 눈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테헤란의 잿더미에서 외세가 조종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할지 아니면 통제불능의 끝없는 피해 보복이 시작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낡은 체스판은 완전히 엎어졌고 피로 얼룩진 가장 잔인한 새로운 게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